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구독자분들, 시장이 안 좋아서 잠시 쉬어간다고 해도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면 다시 시장 흐름 찾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매매는 쉬더라도 시장 이슈는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증시 일정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월 4주차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바로 시작할게요. 네, 10월 19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3분기 GDP와 또 9월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이 발표될 텐데요.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이 5%를 초과, 5.5%대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요 이벤트로는 우선 국제 반도체 장비 제료협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SMC 코리아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SMC 코리아가 어떤 행사냐면요. 반도체 소자, 재료, 장비 업체 등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반도체 재료 산업의 최신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전자재료 컨퍼런스예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재료고요. 최근 반도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기술을 비롯해서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재료 개발 현황, 그리고 반도체 재료 산업의 로드맵, 품질 관리 전략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행사에 참석해서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동진세미캠, FST, SNS텍 이런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들 챙겨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서비스 업체인 IBM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IBM 실적에 따라서 국내 IT 대표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다음 10월 20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국내 증시에는 제1기획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실적이 회복세로 전환이 됐고 배당도 전년도 수준인 82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배당 매력까지 충분하다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일부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감독하에 차선을 변경하고 또 전방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머스크가 지난달 배터리데이에서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주행 버전의 출시 계획을 이미 발표했었죠. 그리고 트위터에 오토파일럿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를 타고 출근한 결과 운전자가 끼어드는 상황, 즉 운전 개입이 거의 없었다고 개발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기술에 따라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네요.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5시 30분 대표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TI는 핸드폰에서부터 군용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쓰이는 아날로그 칩 세계 최대 생산업체잖아요. 그래서 TI의 실적이 전 세계 전자 및 산업용 기계 산업의 동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가 되거든요. TI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와 IT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21일 수요일 일정 볼게요. 이날부터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CEO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그룹 계열사들의 내년 경영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 등을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 CEO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스케줄 자체가 SK그룹주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0이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198개사가 참여해 390개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고요. 글로벌 배터리 빅3로 꼽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체험하는 동시에 K배터리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 창사 이후 최초로 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죠. 왜냐? 배터리 물적 분할로 혼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분기 대비 9.2% 그리고 57.8% 증가하면서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주당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와 맞물려서 배터리 관련주들 힘을 내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날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하는데요. 베이지북은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미국 전역의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거든요. 미국 경기 회복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2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쭉쭉쭉쭉 발표가 되네요. 기존 주택 판매는 주택 지표 가운데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와 함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 향후 3년에서 6개월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로는 우선 한국 증시에서 KB금융, 포스코케미칼, LG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신규 상장하네요. 아마 빅히트로 크게 대인 분들이 많아서 신규 상장 종목의 진입은 피하는 분들이 더 많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사실상 2차 TV 토론을 대신해서 열린 TV 문답 행사에서도 우선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면서 여전히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들의 마약,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죠. FBI가 이메일 폭로 배경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자료의 진위와 출처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차 TV 토론은 1차보다 더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국내 증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 외부 백신 자문단 회의가 22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한 백신이 발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전 6시에 발표되고요. 인텔의 실적이 모든 반도체 업종,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IT 업종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IT 대표주,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진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정확한 실적은 이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 거래일인 23일 금요일에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흑자 재전환,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가격 인상, 중국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정상화가 우리가 포스코에 대해 기대를 하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3분기 실적 기대감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가치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아마 이런 기대감 받으면서 10월에만 벌써 25% 가까이 올랐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날 아이폰 12의 국내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애플의 첫 5G 폰이 국내에 출시되는 건데 첫 5G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사실 혁신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죠.
전작에 대비해서 고성능 칩셋을 장착해서 빠르고 똑똑해졌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시장의 아쉬움을 반영하면서 아이폰 12 공개 이후 애플의 주가가 3% 넘게 빠지기도 했죠.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BH, LG 이노텍, YMT 동반 약세를 나타냈고요. 애플이 과거와 같은 슈퍼사이클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만의 사전 예약 첫날 45분 만에 동나면서 흥행몰이에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국내 반응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분 주춤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월 4주차 더 알찬 증시 일정 안내 드렸어요.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더 심해지거나 또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 신규 종목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스케줄 챙겨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두시면 시장 흐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디 이번 영상도 알찬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남은 주말도 화이팅 하세요.